소개받은 최영찬입니다. 여러 번 뵀습니다. 뵙고 낯이 있고 또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그 유림의 대표적인 그 도장이죠. 그 무성 서원이 대표적인 그 유림 도장, 이 무성서원에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을, 특히 우리 부원장님 그 많은 어르신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 현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교 그러면은 잘 몰라요. 특히 젊은 아이들은 유교라면은 거의 말만 듣고 그야말로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얘기는 듣겠죠. 그리고 겨우 이제 지나간 그 사상, 쾌쾌먹은 사상, 어른들만이 그 관심을 갖는 사상,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건 참 안타까울 일이죠. 그런데 그 유교 사상은 어떠한 사상이냐 하면은 세계 제1의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로 오래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돼서 유사 이전이에요. 어르신들 잘 아시지만은 복귀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주역을 누가 만들어서 괴를 복귀시가 만들었으니까. 그 복귀시는 전설의 인물이에요. 실증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복귀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무성서원 여러분들까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공간적으로 보면은 이 지구의 반쪽을 이 유학사상이 지배를 했어요. 곧 유교 문화권이란 얘기죠. 이 지구의 반쪽이. 어떤 경우에서는요, 젊은이들이 유교 때문에 나라 망쳤다. 그냥 경제도 발전이 안 되고, 그냥 그 선진화도 방해가 되고, 그것이 유교였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요. 실제로 아시아의 경제와 그 근대화의 발전에 4개의 용이 있어요. 4마리의 용이. 그 4마리의 용이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대만, 싱가포르예요. 경제 대국들이에요. 오히려 유럽을 훨씬 경제적으로 근대의 그 입장에서 보면 훨씬 앞서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4마리의 용이 왜 그럴까? 거기가 유교가 지배된 그 유교 문화권 속에 있는 나라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유교 속에 경제 발전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것은요,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고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이흥재 선생님한테 또 질문도 해보고 그러십시오. 또 제가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 또 드릴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유교라는 것이 그렇게 묵은 것이고 가져 그냥 어른들만 있고 이제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할 사상, 오히려 들으면은 막 맨날 절이나 하라고 있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한 젊은이들이 많지요, 요새는. 그래서 실제로 이 유학이라는 것은 참 멋대가리였고 재미없는 아주 고지식하고 막 그런 사상으로 알아가지고 아주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 있었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들한테 있어. 유교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야말로 그 권위 형식 이런 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강조를 해버리니까 접근을 안 해버려요. 지금도 말이에요. 양교나 서원 가면은 오히려 부담을 갖고 들어가 젊은 아이들이. 가면 맨날 나무래기만 너 이거 아냐? 이걸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알게끔 유도를 해야죠. 지금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무성서원의 이 지금 가을 향연의 그 세미나가요. 이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의 세미나예요. 이거 자랑스레 꼭 이거 전부 그 동영상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올려야 해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이영재 박사께서 제가 전라북도 유도회장을 맡은 지가 1년 반 되었어요. 1년 반 됐는데 유도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런 그 유도회의 모든 형식과 모든 그 예식 이런 것들은 전부 황교나 서원에서 하고 옛날에는 거기서 다 했습니다만 그 역할들을 다 못하니까 별도로 유도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향교는 전부 독립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정읍향교 따로 그냥 독립이에요. 그 다음에 전주향교가 정읍향교를 지배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또 따로따로예요. 마치도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 도생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없지요. 그래서 유림 발전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교육과 전도와 교육을 위해서 별도로 전국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만든 것이 유도회입니다. 유도회가 창설된 김창숙 선생이라는 유명한 그 독립투사 초대 성균관대학 그 총장이셨던 김창숙 선생이 만들었는데요. 제일 처음에 유도회가 처음에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쭉 어땠습니까? 성균관을 팔아먹어버린 사람들이요. 팔아먹어버렸잖아요. 삼성. 이러니까 우리 한국의 유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 꿀먹은 벙어리들이. 자기네들도 떡고물을 좀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속으로는 다 있어요. 불만. 그러나 부성서원에서 우리 뭡니까 최익현 선생이 횃불을 든 것처럼 아마 여기서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횃불을 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우선 명륜대학원을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크게 이제 유도회가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2단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주 기초반으로서 일요학교라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초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조철곤 도지사, 그러니까 한 40년 전이죠. 도지사가 우리 유도회에게 거액을 내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내렸냐면은 26개 향교에 1,000만 원씩 돌아가게. 1,000만 원씩 돌아가죠. 지금 그것이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방만하게 운영돼. 참말로 그 도에서 알면은요, 그 돈 뺏어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적당하게. 화살이나 던져서 무엇에 넣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유도에 대해서 감독으로 간 게 아니야. 실태를 한번 보려고 그만이야. 어떤 경우는 나한테 고발을 해요. 회장님, 나는 지금 이 학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 학교는 누가 한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20년, 30년 가지고 우물쭈물한 게. 또 어떤 경우는 우리는 글쎄 그 천주교 다니는 그 누가 한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천주교 사람들 데리고 일요학교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돈 유림 발전을 위해서 교육시키라고 했더니 천주교 교육을 시키고 앉았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봤더니 조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선 조례 일부를 바꿔서 내리고 작년부터 조금 정상화, 지금도 안 되고 있죠. 정상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유림이라는 그 유도라는 개념, 유학이라는 개념을요 바꿔야 해요. 젊은이들에게 아주 현대 그 감각에 맞도록, 그 다음에 현대 교육에 맞도록, 그 다음에 현대의 정서에 맞도록 이게 바꿔야 해. 다 유학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연주 가을의 향연 낭만, 그야말로 코스모스의 향기를 담아서 이렇게 탁 풍기는 악기 네 악기 연주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이것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우리 유교에서는요 처음부터 예악을 한 세트로 잡은 거예요. 예는 형식으로 인간답게 사는 하나의 구체적인 형식이요.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어른에게 인사하고 이게 형식 당연히 해야죠. 사람이라고. 오직은 천리의 젊은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우리 인간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그야말로 철칙 형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만 하니까 드라이해. 좀 팍팍해. 그러니까 정서, 우리 정서는 어디 그 정서라는 셈은 어디에서 샘솟아요? 저 마음속에서 샘솟지 않습니까? 예,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정서에 담아서 이해를 갖다가 해야만이 제대로 된다, 교육이. 그래서 음악을 항상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한 세트입니다. 자, 그러면 유학이라는 것은 어떤 학문이냐? 유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니, 종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나 최소한 불교 같은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나 불교를 내가 비난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 다르다 이 말이죠. 유교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참 모습을 밝히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오늘날의 유학을 오늘날의 학문의 어떤 장르로 얘기해 본다면 가장 거기에 가깝게 연결된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동양의 인문학입니다. 동양의 인문학. 그래서 공자가요, 그 논어에 나오죠.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뒀노라. 어떤 사람들, 어떤 제자가 그래요. 선생님, 공자는 없이 지진하네요. 왜? 뭔 얘기야? 우리 조카는 3살에 지우학 했는데, 3살에 학문에 뜻을, 그래서 유치원을 갔는데, 공자는 15세에 학문의 뜻을 뒀다니, 그 지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유치원 아이가 3살에 가서 학문하는 그 학문이 다르죠. 그리고 그 아이가 뜻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뜻이지. 따져놓고 그러죠. 어머니가 가서 가라는 것이 하는 것이지.
근데 진짜로 하는 것은 뭐냐? 참으로 내가 이 세상에 1라운드로 태어난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 이 소중한 1라운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 다 고민한 거죠. 예수도 오고 예수도 고민했고 석가도 고민했고 다 했죠. 공자도 고민한 거예요. 아 그래 1라운드 인생은 지금 현재 미래가 아니야.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길이다. 그것이 학문이다. 그래서 인문학이죠. 그 유학의 경전에서 보면은요, 경전에서 학문은 학자가 나온 것은요, 인간의 삶을 아는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학은 모두 인문학이라고 하고 요새 말로 그 자연과학 같은 거 이런 것을 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경전에는 학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뭐냐면은 인문학, 유학에서 목적으로 하는 참 인간이 되는 학문, 참 인간. 따져놓고 보면은요 그렇게 소중한 학문이 없어. 지금 아마 얼추 많이 사셔가지고 60년을 더 사신 분들이 많아. 근데 가만히 지금 자기가 살아온 역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 다들 별거 다 하려고 노력을 했다. 돈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했고, 고관 태작이 되려고 노력도 했다. 남보다도 뭔가 지금, 뭔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학문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부질없는 짓이다. 궁극적으로 뭐냐? 인문학이다. 이것이 뭐냐면 위기지학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진정한 삶, 자기의 진정한 자기 발견이죠. 자기를 위한 학문, 위기지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한테 뻐기고 자랑하고 그런 학문을 위인지학이라고. 여기 반대말이 사람 인자를 써요. 이때는 타인이에요. 남에게 자랑하는 학문. 이 위인지학은 사람들 국회에 많이 있습니다. 국회. 사람 못 돼가지고 뭔가 그 입만 살아가. 아는 것을 엉뚱한 써. 양봉 잘 오면 뭐 됩니까? 궁극적으로 사기에다 벌려 들어가 버려. 뭐 할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돈 많이 탐내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 뭐예요? 결과적으로 얽혀. 죄에 얽히게 돼 있어. 법망. 다들 결과적으로 뭐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위인지학은 허무지학이에요. 헛한 지학이라 그러지. 쓸데없는 학문. 참 학문이야말로 그야말로 진진 참스럽고 다는 우리 인생을 다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유학에서는 학문을 인문학, 위인지학, 그 다음에 유학 이렇게 얘기했고 그 기타의 학문은요 술이라고 그랬어요. 그 학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술이라고 그랬어요. 술. 좀 다르죠. 그래서 차원을 학문이 상이고 이것이 하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뒤바뀌어 버렸죠.
현대는 이것이 상이 되고 이것이 하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본 거야. 그러니까 엉터리가 잡은 게 세상이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여자분들 어르고르 할 때 나갔다 큰일 나요. 어디 나가든 못 오겠어.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학과 수를 하는데 유학은 학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리라는 이 자연과학 이걸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인 중요한 학문과 그 차선의 학문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1차적으로 살아갈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선우 본말은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런 얘기. 유학은 근본을 알고 선을 알고. 그래서 공자는 이것을 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것이나 하학하고 그 다음에 상달하라. 하학상달 얘기를 했습니다. 유학은 다른 학문이 아니다. 어렵고 먼 학문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냥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갖다가 깊이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학문이다. 가장 가까운 것. 그래서 이 가까울 근자에다가 생각사자. 이 유학은 다른 게 아니다. 근사의학이다. 근사.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학문. 많은 것을, 고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음악이 지금 연주될 때 가장 가까운 것을 울려준 거예요. 마음을 울려준 거예요. 뭐 저기 지금 뭐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그거 전에 내 마음을 지금 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지금 우리는 감흥을 이렇게 생각 순수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음악의 효과는 거기에 있죠. 우리 유학에서는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무상서원이니까 다른 데서는 내가 타 종교를 내가 절대 안 해. 그 절대 다른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유학에서는 어디에 봅니까? 어디 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시오? 무덤에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가까이 자기 마음에 있어요. 그 얘기를 그 전에는 아이고 이 사람 내 마음에 있어. 아니 효자의 그 마음 속에 아버지가 있지. 근데 이것이 또 과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증명이 되어버렸어.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DNA로 증명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효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안 아프고 열심히 아버지 앞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1번이에요. 왜? 내게 아버지가 계신 곳이니까.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양의 부인들은요, 불이 훤히 쓰여 있을 때 부부 생활을 한대요. 그럼 왜 어떤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하냐면은 아주 강렬하고 생생한 감정적, 감각적 쾌락을 느끼려고. 그런데 그 사랑은요, 생명이 짧아요. 얼마 못 가. 이 달콤한 사탕도 두서너 개 먹으면 싫어. 이제 좀 쌉쌀한 무엇을 먹고 싶어. 그런 것처럼 본능과 감각이라는 것은 생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밤에 잠자리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제일 먼저 그 서양의 부인은요, 거울 앞에 간대. 거울 앞에 가서 뭐 하려고? 흘린 침자국 짚고, 또 다닥다닥 낀 눈곱 싹 지워서 남편한테 나타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혼감이에요. 눈으로 봐서 미우니까 그냥 캔슬. 이래서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할머니는 어땠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깊은 겨울밤 솜잎을, 아니 그 가물가물한 호롱 등잔불 그것마저도 훅 불어서 꺼버리고, 그냥 그 뭡니까 두꺼운 솜잎을 속에 들어가서 부부 생활을 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했어. 그 할머니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 부엌부터 가서, 부엌에 가서 정성스럽게 할아버지 밥을 지어. 그 정성스럽게 밥을 식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가지에다 물 하나 떠가지고 와서 뒷뜰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어도 이혼당하지 않고 100년 해로했어.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사랑은요, 눈가에 있어. 눈가에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의 사랑은요, 간밤에 솜잎을 깊이 해서 그 보았던,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그 사랑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동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에게서도 눈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속의 마음이에요. 눈을 뜨면 밖에를 보이지만은요, 눈을 감으면은요, 안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그 연주하실 때 눈을 좀 감고 불을 끈 이유가 바로 그거 있죠. 자기를 보라고. 자기가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예. 근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나이고, 나에서도 마음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요. 여기는 본성. 이 속에는 전부 선이 다 들어있어. 선이 다 들어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래서 가까운 것이 뭡니까? 가까운 것.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멀어진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조금 더 먼 것이 뭐이죠? 사랑보다 조금 더 먼 것이 관념적으로 효요. 효보다도 더 조금 먼 거. 효보다도 조금 먼 것이 도요. 도보다도 또 조금 먼 것이 뭐예요? 천이요. 자, 유학에서는요, 전부 다 언급돼요. 언급된데, 뭐 제일 처음에 무엇에서부터냐면 나에서부터 내 마음의 본성. 그 다음에 이 천이라는 개념은요, 저 위에 올라가서 날아가 버린 것이 아니요. 저 위에 그대로 있고, 밑에를 굽어다보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그야말로 인간의 본질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열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하늘과 사람이 합일된 거예요. 하늘을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무엇이어야 돼요? 양식. 아까 그
가을의 이 정치 속에서 은은히 내 마음을 건드려주는 그 마음의 꿈틀거림, 그것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효도는 없어요. 우애도 없어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부터 꿈틀거려야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사랑은 항상 계약이고 거래예요. 얼마나 무서워. 쾌락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학은 근사입니다. 근사. 거기에 내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좀 써놨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맹자가 왕도 정치를 얘기했어요. 왕도 정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일상성을 벗어나지 않는 그 왕도다. 나의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 나무 어른을 모시고, 내가 어른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나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어. 그렇게 써있죠. 나의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나무 어린아이를 보살펴. 그렇다면은 나라의 정치를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부원장님 맞죠? 당의 책임을 맡아놨더니 자기 패거리들만 생각해요. 그러니 나라가 제꼴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다스려지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버지를 생각하죠. 내 당에 소속된 당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무 당원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새 협치라고 하잖아요. 왜 못하는 거예요? 대체? 유학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정치판 벌어지니까 오시면 꼭 이 말씀 하십시오. 또 그 조금 뒤에 죄 없이 죽은 곳으로 끌려가는 소를 불쌍하게 여기는 은혜로운 마음을 이루어 실천해가면 사회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를 다 보존할 수가 있어. 그 소가 죽는 곳으로 걸어가는 그 불쌍한 마음, 그야말로 다 있잖아요. 그놈을 반갑게 버리니까 그러지. 그놈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세상도 전부 사랑할 수고 구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은혜로운 마음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처자도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요새 말이에요, 못된 아버지 어머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양심을 그야말로 팽개치기 때문에 대패진 거죠. 요 얘기가 쭉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별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요수님, 아까 그 우리 사회자님 그 연임금, 손임금 얘기했어요. 요와 손의 도는 부모에 대한 여도와 형제에 대한 공경일 뿐이다. 연임금 손님한테 손님금 정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게 했습니까? 효제하잖아요.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 정신 가지만 한다. 특별한 정치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중용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뭡니까? 그 맹자의 그런 얘기하냐? 군자의 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부부윤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부부윤. 부부는 조단호 부부라고 나와요. 인류 사회를 잘 아우르고 나갈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원앙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 자체부터 실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벌쩍 요새는요 그거 전부 번쩍번쩍 뛰고 그냥 결과만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려. 유학의 출발점은 자신의 일상생활이다. 자신의 삶을 완성하면 저절로 가족과 사회와 국가와 사회 그냥 확충돼서 이 세계가 닥쳐할 때 대학의 욕 명명이라고 천하자는 선치기구하고 다 하실 거예요. 그 있지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확증적으로 유학이 근사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우선 그 정희천 선생이요 내제자가 있어요. 사양자라는 내제자가 있는데 사양자가 선생님하고 1년 동안 헤어져서 살다가 1년 만에 찾아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반갑구나. 근데 1년 동안 뭘 공부했지? 선생님이 당연히 질문이겠죠. 그때 사양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1년 내내 내 마음속에 금자 하나 떼냈습니다. 금자가 뭐예요? 거기 써 있어요. 금자라는 것은 헛된 자기 자랑, 자기 자만, 나밖에 없어. 나보다 사는 사람 없어. 나만 잘해. 나만 무시해버리고. 요거 하나 떼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를 겸손하고 타를 갖다 인정하는 그런 마음, 자긍심. 이것은 어디와 이제 일치가 되냐면요, 공자가 아내를 갖다가 칭찬하는, 제자 아내를 칭찬하는 또 통해요. 공자에게 묻지요. 선생님, 요새 그 공부 잘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훌륭한 제자가 누굽니까? 하고 그랬더니 공자가 그렇게 대답해요. 옛날에 그야말로 자기가 그 기분 나쁜 것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고 한 번 잘못한 것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는 아주 철저했던 불천로 분리과했던 그런 제자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불행히도 일찍 명이 짧아서 죽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 아내라는 제자가 학문하는 그 공부는요, 철저한 자기 점검이고 자기 수양이고 자기 확인이에요. 남에게 그 자기의 기분을 갖다 전가하지 않는 것은요, 철저한 책임점이에요. 내가 한 일을 왜 내가 책임져야지 남한테. 어떤 사람은 그냥 뭐요? 그냥 그 설거지에다가 그릇에다가 갖다가 그 때리 부셔. 그래서 그릇이 뭔 죄예요? 자기 꼬라가지를. 그 다음에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철저하게 반성. 이런 거. 그런 얘기. 이것이 위기지약입니다. 그 밑에 좀 읽어보시고요. 오늘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요. 저참에 무성선에서 이제 저쪽에 이제 수련을 갔죠. 1박 2일 수련을 가서 올라오는 차 안에서 한 말씩 이렇게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때 4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제 졸고 있다가 느닷없이 오니까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늘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근사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내게 이제 그 강의를 요청하면서 이응재 박사께서 언제 형님 그 차 안에서 뭐 근사 얘기했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 그 얘기 좀 했다. 그래서 유학은 근사였어요. 자, 이 근사록이라는 그 경전 보셨죠? 근사록이라는 책이 성리학을 아주 대표하는 그 경전이에요. 근데 그 근사록을 누가 썼냐면은 주자 선생하고 주자 선생 친구 여조겸이가 썼어요.
둘이. 그 주자 선생은 어느 정도의 학자인데 우리 주자 선생은 한국에 와서요. 어떤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흥했지만 한쪽에서는 엄청 욕을 얻으면 주자 때문에 나라 망쳤다. 나라는 자기네들이 망쳐놓고 주자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아무튼 주자 선생은요 세계적으로 제일로 저서가 많아. 그 다음에 죽기 3일 전까지 공부를 하다가 죽은 사람. 그야말로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설을 주자 선생 없었으면 지금 그렇게 못 읽어요. 전부 따복 해석 다 해놨어 주자가.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지 얼마나 고마워. 그런 고마운 그 주자 선생이 이 근사록을 쓴 거예요. 근사록을 이제 썼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주자는 유학의 학문 정신이 철저하게 진실하게 묻고 가까운 일에 저 2페이지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생각한다는 것이 여겼다. 그 대표적인 저자. 그 저서가 친구 여조겸과 함께 쓴 근사록이다. 이것만 한번 이렇게 아셔도요. 굉장한 다른 사람도 잘 몰라요. 이 근사록은 당시 유명한 송대 유명한 성리학자들 주도니 정명도 정익전 그 다음에 장행거 이 선생들의 아주 학문의 요점만을 딱 따가지고 그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요점적인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그 책 이름을 근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근사는 저 논어에 나오죠. 논어. 박하기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면 인이 그 중에 있느니라. 간절하게 먹고 가까운 곳에서 생각하라. 먼 곳에서 생각하지 말고 먼 곳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지금 먼 곳을 대표적으로 생각한 그 동양의 공자와 쌍벽을 이룬 학자를 된다면은 한 것을 생각하면 노자예요. 노자는 우리 인간이 인의예지를 얘기해봤다가 부질없는 짓이다. 전부 상대적이고 그야말로 따져놓고 보면은 뭔가 상대적인 가치지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를 버리고 도로 가야 한다. 그래서 도인이 되어야 한다. 가능해요? 실제 이 말로는 되지만 되냐고요? 그거 잘못됐다가는요 그야말로 방거칭이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절학과에요 1년에 하나씩 똥 나와. 그 방거칭. 철학과를 뭐 들으느냐? 째내려고 들은 거예요. 나는 그냥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높은 거 생각하고, 아주 고상한 거 생각하고, 아주 높은 거, 뭔가 다른 사람들 일상적인 거 아니고, 그게 학문 아니다 이거죠. 유학에서.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일상생활에 관한 거. 가장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주역에 젊은이 근사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밑에 그 대목을 내가 한번 읽을게요. 주인은 근사록 서문에서 초학자들이 들어갈 것을 모르게 될까 걱정하여서 학문의 대체와 관련이 있어서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을 선택하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서문에 썼고요. 그 다음에 여조겸이라는 그런 친구는요, 근사록 후기를 썼어요. 만일 근사한 것을 싫어하여, 가까운 것을 싫어하여, 고원한 대로 달려가, 등급을 뛰어넘고, 예를 들어서, 효도와 우애도 않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꿈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후기에 그런 거예요. 고원한 대로 달려가 등급을 뛰어넘고 절차를 무시하여 공한 대로 흘러 의거할 바가 없게 된다면 어찌 가까운 데서 생각하는 것이 이라고 하겠는가? 뭔 말인지 알죠? 예. 그 밑에 제가 적고요. 성리학의 문제의식은 이 유학의 문제의식은 내도 일상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하여 진리의 인식으로 향상되어 나간다는 공자의 하학상달의 실현에 있었다. 세계적인 학자 신영첩 선생 아주 유명한 학자, 세계적인 학자 근사록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책들은요, 굉장히 지금 서양의 그 유수한 대학들이요, 전부 필독서로 권장한 도서들이에요. 뭐라고 번역되냐면 Reflections on Things at Hand, 가까이 있는 사물을 통한 반성,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공자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써놓은 거 있죠. 공자가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자기가 가야 할 그 주체를 확립이 세웠죠. 40에 의심하지 않았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70 넘어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데 딱 40에 그 다음에 50에 지천명했죠. 지천명이라는 것은 뭔지, 천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내가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에요. 이미 자연이 만들어 놨어요. 동생이나 형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요. 자연이 만들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한계성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실천의 그 행위들이 나와야 해요. 이것이 지천명입니다. 내가 내 부인을 갖다가 선택했다는 거, 이 자체는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어 있는 어떤 천명의 그 어떤 망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60의 이순입니다. 그 다음에 종심소욕 불류구 70이죠. 마지막. 이 종심소욕 불류구는요, 나는 이것을 조금 과장해서 인간 하나님이라고 나는 봤어.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해도 아무런 법도에서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나는 법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총심소욕 불류고 내가 맘먹는 대로 해나가도 아무런 법도에서 벗어나질 않아. 다만 이 하나님은요, 다른 타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개념이 다르고, 내가 70대 공자의 그 경지는 하나님의 경지다. 천인합의의 경지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경지다.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일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학문이 유학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